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안해, 하버드. 지금은 모두가 남부대학에 가고 싶어해.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사망 발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미안해 하버드. 지금은 모두가 남부대학에 가고 싶어해입니다. 최근 많은 북부 학생들이 조지아 공대, 클램슨, 올미스 등 남부대학으로 진학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부 출신 학생들이 클램슨, 조지아 공대,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라베마 대학과 같은 남부대학으로 향하는 경향이 크게 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남부의 활기찬 분위기와 낮은 학비, 더 따뜻한 날씨를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 더 나은 취업 전망도 이들을 남쪽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은 북부에 비해 학비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공대에 다니는 비용은 북부의 사립대학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남부에서는 대학 스포츠, 특히 축구 문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학생들이 이런 공동체 활동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 남부대학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요. 남부대학으로 유입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약 3분의 2가 졸업한 주에 남아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젊고 교육받은 인재들이 남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남부 대학들은 낮은 수업료와 더불어 장학금도 많이 제공하여 북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북동부에서 온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수가 20년 동안 659%나 증가했습니다. 북부 대학들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분위기가 강한 반면 남부 대학들은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고 학생들이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업과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부 대학들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학의 경우 지역 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 특허, 스타트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부 대학들은 단순히 학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저렴한 학비와 활기찬 공동체, 자유로운 분위기, 더 나은 취업 기회 등 여러 매력적인 요소로 북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국제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사망하면서 중동의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오랜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30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며 이 조직을 세계에서 가장 무장한 비국가 민병대로 키운 인물입니다. 그의 사망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 단체를 지원해온 이란에게도 큰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정보 수집과 정교한 표적 공격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헤즈볼라의 중요한 사령관들이 함께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주요 간부층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군사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경 너머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랄라의 죽음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주요 후원국인 이란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으며 나스랄라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리더십 공백이 생기고 그들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스랄라의 사망 이후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중부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광범위한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스랄라의 사망 이후 국제사회는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레바논 내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인도적 위기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은 이번 공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랄라 사망 이후 헤즈볼라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로 인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더욱 심화될지 혹은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